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며 사고를 품은 안국사. 무주의 사계절은 풍부한 자연 환경으로 펼쳐진다. 대부분 산악지형인 무주는 계곡을 끼고 덕유산과 무주 구천동을 아우르는 풍광들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자연이 주는 달콤한 풍경은 겹쳐져 있는 산처럼 입체감이 있어서 더 아름답다. 무주 안국사는 덕유산 국립공원 내 적상산 정상에 있다. 한국 백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적상산은 사면이 칭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단풍이 붉게 물들면 마치 여인들의 치마와 같다고 하여 적상이라 이름을 붙였다. 동국 여지승남에서도 무주 산천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이름을 상산이라 하여 사면으로 고추선 암벽이 험하게 깎이어 마치 치마를 두른 것 같아 이름하나니 옛 사람들이 그 험준함을 성으로 삼았다. 두 갈래길이 겨우 위로 열리지만 그 안은 평탄하고 넓어 시냇물이 사방에서 솟아난다. 참으로 천연의 요새이다 라고 말한다. 안국사로 오르는 길의 험준함을 말한다. 적상산 입구에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면 산정 호수를 댐으로 막은 큰 제방이 보인다. 1988년에 조성된 수력발전용 댐이다. 무주 양수발전소 적상 전망대에 올라서면 덕유산의 향적봉과 칠봉 등 덕유산 자락이 눈앞에 펼쳐지고 양수발전소의 상하부 댐이 한눈에 보인다. 저수량이 372만 톤급인 무주 양수발전소의 상부댐인 적상호가 펼쳐져 있다. 상부댐을 둘러보고 내려가면 저수량 668만 톤인 무주 양수발전소의 하부댐 무주호가 나타난다. 적상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1995년 5월에 준공한 양수발전소는 하부 저수지에 물을 끌어올려 상부 저수지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양수발전소이다. 적상산 양수발전소 전망대에 올라서면 저 멀리 우뚝 솟은 덕유산 향적봉이 보이고 발 아래에는 양수발전소 하부댐인 무주호가 보인다. 안국사는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에 있는 사찰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 적산산성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찰이다. 1277년 고려 충렬왕 3년에 월인 화상이 창건했다. 조선 태조 때 무학대사가 복지인 적상산에 성을 쌓고 절을 지었다는 설이 있다. 그 뒤 1613년 광해군 5년 3월에 증축하였고 1864년 고종 1년에 이면광이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국사 입구 편액에는 적상산 안국사라 적혀있고 현판에는 국중 제1정토도장이라고 써져 있다. 적상산 안국사 터를 국중 제1길지라고 평가한 무학대사의 말씀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원래 안국사는 이곳에 있었으나 댐을 건설하면서 수몰될 위기에 처하자 1991년에 더 위쪽으로 옮겼다. 일주문을 따라 올라가면 8km에 달하는 적상산성과 안국사가 나타난다. 안국사는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절이라는 뜻의 호국 사찰이다. 승병들이 사고를 수호하므로 나라에 근심이 없다고 하며 절 이름을 안국사라고 했다. 조선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사고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나라의 안녕을 유지해 달라는 분명한 목적과 기억을 담고 만든 절인 셈이다. 일주문에 못 미쳐 적상 호반을 바라보면 사고지가 먼저 반긴다.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이 약 300년간 무사히 보관됐던 적상산 사고지. 안국사가 무주 내륙의 깊숙한 적상산 정상 가까이 높은 데에 자리 잡게 된 연유는 바로 사고 때문이다.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곳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정신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조선 땅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에 보관하고자 하였다. 해발 1000m의 고지대이며 내륙 깊숙한 지점이고 적상산 자체가 요새 지형이었다.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에서 공격하기가 어려운 지형이었다. 아울러 적상산 정상 부근이 비교적 평탄한 평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광해군 때 북방의 만주족이 강성해지면서 광해군은 북쪽에 있던 사고를 험준한 적산산성 안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승병들로 하여금 적산산성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사고를 지키게 하였다. 1614년 광해군 6년에 적산산성 내에 사고를 설치한 후 덕웅스님이 승병 92명을 모집하여 산성을 중수하고 사고를 지켰다. 1627년 인조 5년 정묘호란 때에는 이를 지킬 사람이 없어 상운 스님이 사고의 책을 안념대 석굴로 옮겨 보관하다가 다시 봉안하기도 하였다. 1614년 사고가 설치되어 4년 뒤 묘향산의 실록으로 옮겨온 이래 화마의 피해를 입지 않은 유일한 사고로 안국사는 수호사찰의 역할을 다하였다. 1864년에는 적상산 사고를 방문한 이면광의 건의로 안국사를 중수하고 1872년 고종 9년에는 사고의 실록전과 선언각이 개수되었다. 1902년에는 사고와 함께 안국사의 대대적인 중수와 개수가 이루어졌고 19세기 말 안국사는 가람이 정비되어 무주의 큰 절로 자리매김하였다. 1910년에는 극락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명부전과 산신각이 배치되고 그 앞으로 청하루, 승방을 구성하였다. 이후 1910년 적산산 사고의 장서가 서울 규장각으로 옮겨감으로써 사고의 건물이 퇴락하자 당시 주지인 이철호 스님이 선원각의 건물을 경내로 옮겼고 1968년 유정환 스님이 선원각을 천불전으로 개수하고 청하루를 해체하여 경내의 극락전, 천불전, 산신각, 요사로 구성되는 가람을 이루었다. 이곳 적상산 사고 실록각에는 조선왕조 편찬작업과 봉안행렬, 그리고 실록 포쇄작업 등이 잘 표현되어 있다. 군사들과 함께 사고를 수호하는 장면과 광해군 일기 등 다양한 이조실록들이 전시되어 있다. 적상산 사고에는 무주 고지도와 함께 적상산 사고의 연표와 태조부터 시작되는 조선 왕조 족보가 전시되어 눈길을 끈다. 적상산 사고를 지나 건너편에는 부도전이 있는데 청운당, 월인당, 보운당 등 조선조 석종형 부도 4기가 남아있다. 청하루의 누문을 지나 다시 계단이 나오고 중심 법당인 극락전이 보인다. 안국사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 지붕 건물로서 1613년에 중건하였다. 안국사의 주 불전인 극락전에는 아미타 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환하게 웃는 상호가 서산마의 삼존불과 같은 느낌이 드는 아미타 삼존 불상이다. 이 불상의 좌측에는 관세음보살, 우측에는 대세지보살이 협시하고 있으며 그다지 크진 않지만 조형성이 뛰어나다. 삼존상은 모두 각이 진 얼굴과 넓적하고 턱이 좁고 목이 짧다. 어깨는 움츠리고 허리는 구부리고 있다. 양끝이 올라간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있고 법인은 어깨를 덮고 주름과 손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협시보살인 목조 관음보살 좌상과 목조 대세지보살 좌상은 형태와 얼굴 표현 등이 본존과 거의 흡사하다. 17세기 조선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국사 극락전에 전해지는 전설이 있다. 극락전을 지은 스님이 단청 불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을 했다.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나타나
제가 지금부터 100일 동안 단청을 할 테니 극락전에 하얀 막을 치고 물 한 그릇만 넣어주되 절대로 그 안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라고 말했다. 스님은 범상치 않은 노인의 말을 깊이 새기며 궁금증을 억누른 채 노인에게 단청 불사를 맡겼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 구름이 걷히고 단풍이 떨어질 무렵 어느 날 스님은 천막 속의 단청 불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단청이 시작된 지 99일째 되던 날, 그 호기심은 극에 달해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막 안에 노인은 간데없고 붓을 입에 문 학이 단청을 하고 있었다. 순간 스님이 지켜보는 것을 눈치챈 학은 완성하지 못한 단청을 남겨두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안국사 극락전의 뒤편 한쪽에는 딱 하루 분량에 해당되는 목재가 단청이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극락전 안에는 보물 제1267호인 괴불이 있다. 괴불은 1728년 영조 4년에 조성하였다. 높이 10.75m, 너비 7.25m로서 천재 지변을 몰아내는 이 고장의 신앙물로 전해진다. 의겸을 비롯한 비구니 5인이 공동 제작한 것으로 보물 제1267호로 지정되었다. 안국사 영산회 괴불태는 석가모니가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영산회 괴불인데 이 괴불이란 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행하기 위해 법당 앞들에 걸어놓는 대형 그림이다. 이 괴불은 1728년 영조 4년에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서 천신, 의겸 등 여러 승려들이 제작했다. 가운데 석가모니를 주불로 모시고 오른쪽에 다보열에 문수, 보현보살이 있고 왼쪽에는 아미타불, 관음, 대세지보살 등 6분을 협시보살로 모신 석가 7존도 형식의 영산회상도이다. 화면을 가득 채운 석가모니의 밝은 표정에서 편안함이 느껴지며 석가모니 뒤에 광채를 금색으로 채색하고 여백에 구름 무늬를 넣은 점이 특이하다. 녹색과 주황색을 주로 사용하였고 회색, 분홍 등 중간색이 은은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구름, 연꽃, 단청 문양 등으로 화려하고 환상적인 느낌이다. 극락전 바로 옆에 지장전은 명부의 10대왕이 모셔져 있어 시왕전 또는 명부전이라 불리는 당우이다. 천불전은 1000개의 불상을 모신 전각이며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사상을 상징하는 당우이다. 선원록을 봉안했던 적상산 사고 건축물로 현존하는 유일한 사고 건물이다. 천불에는 과거, 현재, 미래불이 있는데 과거는 장엄겁천불, 현재는 현겁천불, 미래는 성수겁천불이라 부르는데 이 중 보통은 현재를 의미하는 현겁천불을 모신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삼성각은 산신, 칠성, 독성을 봉안한다. 천불전 건물은 조선왕조 실록을 모신 적상산 사고가 폐사되면서 그 사고였던 전각의 일부를 떼어와서 만들었다. 저 멀리 덕유산 향적봉이 어렴풋이 보이고 삼성각과 천불전 범종각이 자리하고 있다. 범종각 동종은 1788년 정조 12년에 조성된 동종이다. 안국사 동종은 높이 85cm, 구경 78cm의 대형 종으로 어깨에 범자가 있고 4개의 유각과 종신의 보살상이 배치되어 있다. 조선시대 범종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외래 양식을 가미한 특징을 살렸다. 중앙부 종신의 주성기가 방형곽을 이루고 양각이 되어 있다. 성보 박물관 입구에는 반가사유상과 달마상 등 다양한 부처상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 전시된 것들은 주지스님들이 소장한 불상과 용품들이라고 한다.
적상산 꼭대기에 있는 안국사에 빛이 든다. 유구한 조선 왕조의 이야기들을 채워놓은 사고, 백일을 채우지 못한 단청하게 안타까운 전설이 남아있는 극락전, 산성을 쌓고 사고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조선의 승병들이 생각난다. 업불 숭유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정진하며 나가라는 부처의 공덕을 품고 있는 것 같다.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며 당당하게 우뚝 선 안국사에서 조선의 정신을 다시금 새겨본다.